속시원인 문학은 당신에게 지혜를 주고 당신의 고통과 고민을 시원하게 풀어드립니다. 이 영상을 보시며 걷다 보면 깊은 고통에서 의미를 찾고 마음속 깊은 곳에 쌓였던 응어리가 풀리고 답답했던 마음이 가벼워지실 것입니다. 구독, 좋아요, 사랑합니다. 당신은 지금 혼자 우십니까? 아무도 모르게 이불 속에서, 화장실에서, 새벽 4시에 나만 이렇게 사는 건가? 그런 생각하신 적 있으시죠? 남들은 다 행복해 보이는데 나만 이렇게 무거운 것 같고, 말하고 싶어도 막상 입을 열면 한심해 보일 것 같아서 그냥 삼키고 또 삼키고 그렇게 평생을 살아오셨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아무도 몰라주는 당신의 아픔. 그것이 실패가 아니라는 이야기. 약함이 아니라는 이야기. 바보가 아니라는 이야기. 오히려 당신이 진짜로 살았다는 증거라는 이야기. 니체는 말합니다. 의미 없는 고통은 없다. 다만 의미를 찾지 못한 고통이 있을 뿐이다. 당신의 고통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분명히. 오늘은 그 고통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당신이 견뎌온 그 무게가 정말 아무 의미 없는 것이었는지, 아니면 그 고통이야말로 당신 인생의 가장 깊은 뿌리였는지, 한 철학자의 목소리를 빌려 함께 들여다보려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버튼으로 시작합니다. 왜 내 인생은 쉬운 적이 없었을까? 돌이켜보면 정말 쉬운 때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어렸을 때는 가난이 고통이었습니다. 겨울에 방이 추워서 이불 속에서 떨었고, 학교에서 도시락 가기가 부끄러웠습니다. 친구들은 새 옷을 입었지만 나는 형이 입던 옷을 물려받았습니다. 크면 나아지겠지. 하지만 청년이 되어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일자리를 구하려 뛰어다녔지만 번번이 문전박대였고, 겨우 일을 구해도 월급은 적고 일은 고되었습니다. 결혼하면 나아지겠지. 결혼했습니다. 처음엔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곧 현실이 찾아왔습니다. 집을 장만해야 했고, 아이가 태어났고, 양가 부모님을 모셔야 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밤늦게까지 일했습니다. 주말도 없었습니다. 허리가 휘고 어깨가 굳었습니다. 아이들이 크면 나아지겠지. 아이들 학원비를 대기 위해 내 옷은 사지 않았습니다. 아이들 학비를 대기 위해 내 꿈은 접었습니다. 친구 만나는 것도 미안해서 멀어졌습니다. 세월이 흘러 중년이 되었습니다. 이제 조금은 편해질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편찮으셨습니다. 병원비가 나가고 간병이 필요했습니다. 형제들과 의견이 안 맞아 혼자 짊어졌습니다. 부모님 돌아가시면 그때는 좀 쉬겠지. 그런 생각을 한 자기 자신이 너무 밉고 죄스러워서 혼자 눈물 흘렸습니다. 부모님을 보내드렸습니다. 가슴이 텅 빈 것 같았습니다. 이제 정말 나를 위해 살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외로움이 찾아왔습니다. 배우자와는 대화가 없었습니다. 평생을 같이 살았지만 정작 서로에 대해 아는 게 별로 없었습니다. 각자 할 일만 하며 살았을 뿐입니다. 자식들은 바빴습니다. 엄마, 나 지금 바빠. 아빠, 나중에 얘기해. 명절에 잠깐 와도 금방 돌아갔습니다. 남은 건 빈집과 긴 시간뿐. 거울을 봅니다. 낯선 얼굴이 보입니다. 언제 이렇게 늙었을까? 이게 내가 그토록 열심히 살아온 결과인가? 억울합니다. 정말 억울합니다. 왜 내 인생은 단 한 번도 편한 적이 없었을까? 왜 나는 늘 참아야 하는 사람이었을까? 왜 나는 늘 뒷전이었을까? 73세 한 어머니를 압니다. 23세 결혼해 시집살이가 정말 힘들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사람 취급하지 않았고 남편은 아내 편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시집이란 게 원래 그런 거지. 그렇게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아이를 낳았습니다. 딸이었습니다. 시어머니 얼굴이 굳었습니다. 아들을 낳아야지. 둘째도 딸, 셋째도 딸. 그제야 아들을 낳았습니다. 시어머니는 그제야 조금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몸은 이미 망가져 있었습니다. 4번의 출산, 산후조리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아이들을 키우며 허리가 휘고 무릎이 망가졌습니다. 아이들만 잘 크면 돼. 세월이 흘러 아이들이 컸습니다. 대학 보내고 결혼시켰습니다. 이제 좀 쉴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각자의 삶에 바빴습니다. 명절에도 며느리 눈치, 사위 눈치 보느라 제대로 오지도 못했습니다. 그분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평생 누구의 엄마, 누구의 아내, 누구의 며느리로만 살았어. 정작 나는 누구인지, 내가 뭘 좋아하는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까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더라고. 이분만 그런 게 아닙니다. 수많은 시니어 분들이 똑같은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 것은 없었어. 늘 참았어. 나는 늘 마지막이었어. 자기 아픔을 말하는 게 마치 죄라도 되는 양 평생을 침묵하며 사신 분들. 왜 그렇게 사셨을까요? 약해서, 모자라서, 천만에요. 너무 강했기 때문입니다. 너무 책임감이 강했고, 너무 사랑이 깊었고, 너무 의무감이 컸기 때문입니다. 자기 아픔보다 가족의 평안이 먼저였고, 자기 꿈보다 아이들의 미래가 먼저였고, 자기 행복보다 남편의 체면이 먼저였습니다. 그래서 참았습니다. 하루, 이틀, 1년, 10년, 20년. 어느새 평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무도 몰라줍니다. 자식들은 엄마는 원래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세상은 그 나이면 원래 그렇지라고 말합니다. 당신이 얼마나 아팠는지, 얼마나 참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게 가장 큰 고통입니다. 보이지 않는 고통.
인정받지 못하는 아픔, 기억되지 않는 희생. 프리드리히 니체, 1844년 독일에서 태어난 철학자. 많은 사람들이 니체를 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은 죽었다고 외쳤던 대담한 사상가. 초인을 이야기한 강철 같은 철학자. 하지만 그의 실제 삶은 전혀 달랐습니다. 5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평생 그 그림자 속에서 살았습니다. 24살에 대학 교수가 되었습니다. 천재라는 칭송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때부터 병이 시작되었습니다. 심한 두통. 며칠씩 침대에 누워 꼼짝도 못했습니다. 눈도 점점 나빠져 책 읽기가 힘들었고 위장병도 심해 먹는 것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35세 교수직을 그만둬야 했습니다. 더 이상 견딜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후 10년 동안 이곳저곳 떠돌아다녔습니다. 스위스, 이탈리아, 프랑스. 몸이 나아질까 해서 기후 좋은 곳을 찾아다녔지만 어디를 가도 병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친구도 없었습니다. 사랑했던 여인에게 거절당했습니다. 존경했던 스승과 등을 돌렸습니다. 니체는 점점 고독해졌습니다. 그가 쓴 책들은 살아생전 거의 팔리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그를 미친 사람 취급했습니다. 1889년 1월 45세 니체는 무너졌습니다. 정신이 무너졌습니다. 그 후 10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어머니와 여동생의 보살핌 속에서 살았습니다. 말도 제대로 못하고 글도 쓰지 못하고 그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1900년 8월 56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것이 니체의 삶이었습니다. 고통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왜 철학자가 되었을까요?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 아닙니다. 고통을 이해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니체는 자기 아픔을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아픔 속으로 깊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의 진실을 발견했습니다. 고통은 인간을 약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깊게 만든다는 것. 아픔은 삶을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삶을 단단하게 만든다는 것. 니체는 병상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내가 겪은 고통이 나를 철학자로 만들었다. 만약 내가 건강했다면, 행복했다면 나는 결코 이런 생각을 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는 자기 아픔을 정면으로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이 고통은 무엇인가? 이 아픔이 내게 무엇을 가르치는가? 그리고 그 질문 끝에서 하나의 문장에 도달했습니다. 고통이 깊을수록 의미도 깊어진다. 당신은 약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당신은 약해서 아픈 게 절대 아닙니다. 당신이 아픈 건 당신이 진짜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만 산 게 아니라 온몸으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회피하지 않고 책임을 짊어졌기 때문입니다. 도망치지 않고 가족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왔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밤을 눈물로 지새웠습니까? 얼마나 많은 날을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까?
얼마나 많은 고통을 혼자 삼켰습니까? 그 모든 것을 당신은 압니다. 세상은 당신을 몰라줄 수 있습니다. 자식들도 당신의 아픔을 다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압니다. 당신이 얼마나 아팠는지, 당신이 얼마나 참았는지, 당신이 얼마나 견뎠는지,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를 죽이지 못하는 것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든다. 그 모든 고통이 당신을 죽이지 못했습니다. 가난도, 병도, 외로움도, 배신도, 절망도. 당신은 여전히 여기 있습니다. 살아 있습니다. 숨 쉬고 있습니다. 그것이 당신의 힘입니다. 이제 눈물을 흘려도 됩니다. 참지 않아도 됩니다. 아프다고 말해도 됩니다. 힘들었다고 인정해도 됩니다. 외로웠다고 고백해도 됩니다. 그것이 약함이 아닙니다. 그것이 정직함입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잘 살아왔습니다. 정말 잘 살아왔습니다. 완벽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실수도 했을 수 있습니다. 후회되는 선택도 있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당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니체는 이것을 운명애라고 불렀습니다. 아모르 파티, 아모르 파티. 자기 운명을 사랑하는 것. 좋은 일만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나쁜 일까지도 내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것. 고통까지도 나를 만든 재료로 인정하는 것. 이제 선택의 순간입니다. 이 고통을 계속 숨기며 살 것인가? 부정하며 살 것인가? 아니면 인정하고 받아들일 것인가? 세상이 뭐라 하든 나는 나를 인정한다. 고통스러웠지만 그 고통이 나를 만들었다. 힘들었지만 그 힘듦이 나를 깊게 했다. 외로웠지만 그 외로움이 나를 단단하게 했다. 나는 약한 사람이 아니라 강한 사람이었다. 나는 실패한 사람이 아니라 견뎌낸 사람이었다. 나는 부족한 사람이 아니라 충분한 사람이었다. 이 결단이 당신 인생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나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이 가장 빠른 때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한 삶을, 나를 사랑하는 삶을, 지금부터의 삶, 늦지 않았습니다.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어떤 분은 예순의 그림을 시작했습니다. 어떤 분은 70의 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 당신이 무엇을 선택하느냐입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바꿀 수 있습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아침에 일어나 좋아하는 차를 한 잔 마시는 것, 창밖을 보며 바람을 느끼는 것, 좋아하는 음악을 듣는 것, 산책을 나가는 것, 작은 것들이 쌓여서 삶이 됩니다. 당신만을 위한 시간을 가지십시오. 하루에 1시간이라도 좋습니다. 그 시간만큼은 온전히 당신을 위한 시간으로 만드십시오. 당신의 고통은 이제 누군가에게 빛이 될 수 있습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저분도 이렇게 견뎌오셨구나. 나도 할 수 있겠구나. 당신의 존재 자체가 누군가에게 희망이 됩니다. 니체가 그랬던 것처럼.
그는 자기 고통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고통을 글로 남겼고 그 글이 지금 수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줍니다.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살아갈 이유를 아는 사람은 어떤 상황도 견딜 수 있다. 당신에게 묻습니다. 당신이 살아갈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식 때문? 손주 때문? 그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당신 자신을 위한 이유가 필요합니다. 나는 아직 하고 싶은 게 있다. 나는 아직 보고 싶은 게 있다. 나는 아직 느끼고 싶은 게 있다.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진짜 하고 싶었던 것이 무엇인지, 평생 미뤄왔던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지금 하십시오. 내일이 아니라 지금 시작하십시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당신과 같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견뎌냈습니다. 당신도 견뎌냈습니다.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히 대단한 일입니다. 고통이 깊었던 만큼 당신의 삶도 깊습니다. 아픔이 컸던 만큼 당신의 의미도 큽니다. 당신은 귀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충분한 사람입니다. 이제 편히 쉬십시오. 당신을 용서하십시오. 당신을 인정하십시오. 당신을 사랑하십시오. 고통이 깊을수록 의미도 깊어진다. 당신의 고통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 고통이 당신을 지금의 당신으로 만들었습니다. 깊고 단단하고 진실한 사람으로, 가볍지 않은 사람, 얕지 않은 사람, 진짜 삶을 아는 사람, 진짜 아픔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잘 견뎌오셨습니다. 정말로 진심으로 잘 견뎌오셨습니다. 이제 당신을 위해 사십시오. 당신을 사랑하며 사십시오. 그것이 니체가 우리에게 남긴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오늘 밤 편안한 잠 주무시길 바랍니다. 내일 아침 새로운 마음으로 눈 뜨시길 바랍니다. 당신을 응원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당신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울림과 감동이 있으시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속시원 인문학이 지혜로 보답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밤 조금 더 평온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합니다.